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먼저 번 그 영상에서 그 소중한 댓글을 올려주신 버들피리님, 향기님, 법정철학 사주팔자님, 김숙자님, 황미자님, 유저님, 영순강님 감사드립니다. 소중하고 의미 있는 댓글 올려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댓글 영상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댓글하고 의미 있는 훌륭한 댓글 계속 올려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그 주제는 어떤 걸 한번 말씀해 볼까 생각 중이었는데,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의 그 대통령 이재명 지켜야, 우리 대통령 이재명을 지켜내야 된다, 이런 주제로 간단하게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그 주요 간단한 정치 뉴스를 한번 살펴보면은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한번 간단한 정치 뉴스를 한번 살펴보면 어떤 거 있느냐. 그 오늘의 그 정치 뉴스 중에 어떤 게 있냐 하면은, 먼저 그 조국당의 소식이 있어요. 조국당. 어제로 이제 파토 났죠. 민주합당 합당은 파토 나버리고 또 이제 때를 쓰고 있습니다. 한 꼴을 보니까 조국혁신당이 그 민주당한테 그 전라도 지역에 군산하고 군산 평택이 있습니다. 군산, 전라북도의 군산, 경기도의 평택, 이 지역구에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마라. 우리가 나가겠다. 조국당한테 양보해라. 이지라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얼마 전에 그 민주당 지역구 의원이 있었는데, 뭐 선거법 위반을 해갖고 최종 그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의원직이 이제 잃었죠. 그러니까 공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 그 6월달 지방선거 할 때 같이 이제 보궐선거를 해야 된다고. 보궐선거 지역이야.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인데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었지, 앞전까지. 근데 후보 내지 마라. 우리가 묻겠다. 이런 식으로 압력을 한답니다. 기도 안 찹니다. 노골적으로 자리를 양보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그 정청래 그 민주당 대표, 이 사람이 참 문제잖아요. 물러나지도 않고, 이래 사고를 치놓고도 대가리 쳐들고 물러나지도 않고, 양심도 1도 없는 사람. 보니까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정청래가 이제 작년 8월 달에 취임했다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제 왔는데, 올 8월 달 되면 1년이잖아. 1년 짜리 대표인데, 정청래가 작년 8월 달에 취임하고 나서 대충 보니까 9사람을 요직에 임명했는데, 어떤 사람을 임명했냐면은 전부 반명. 9명이 그 요직에 임명한 사람이 확인해 보니까 반명, 비명, 전부 이재명의 저격수들, 이런 인간들을 다 요직에 배치시켰다고. 9자리 전부 이런 인간들을 배치시켰다. 이재명을 반대하고 죽이려는 인간들을.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이 9명을 분석해 보니까 그 친문 적폐 찌꺼레기들, 친문 적폐 찌꺼레기들하고 그 친이낙연계, 친이낙연 찌꺼레기들,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게 똥 묻은 인간이에요. 친문 똥 묻은 것들, 친당 똥 묻은 것들을 다 배치시켜 놨더라고. 이런 인간이 정청래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잠시 봤는데, 우리 그 동지들이, 찐명 동지들께서 그 정청래 지역구 그 사무실에, 마포잖아요, 서울 마포에 사무실 앞에서 막 강력한 시위를 하고 계시더라고.
정치에 물러가라고, 사퇴하라고. 참 열렬하십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끌어내려야 돼요. 어떻게든. 오늘 시에 그 동참하시고 계신 우리 그 찐명 동지들 진짜 수고 많습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정청래는 반드시 끌어내려야 돼요. 그러고 그 최강욱이 최강욱이 이 인간도 문제 많잖아. 응? 이 인간도 참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야. 하는 꼬라지 보면은 이게 최근에 뭐라고 했느냐. 이번에 그 조당과의 그 합당 문제 터졌을 때, 응? 뭐 유튜브에 기 나와갖고, 아, 동지의 언어를 안 쓴다. 왜 동지의 언어를 안 쓰고 그러냐면서, 응? 그러니까 합당 그 반대를 외치시는 분들이 그 뭐 유튜브나 방송에 나와갖고 동지의 언어를 안 쓴다 이러면 이 최강욱이는 족바잖아, 족바. 막 조국이라면은 막 죽고 못 지는 그런 사회잖아. 응? 사실상 이 사람은 당직은 민주당이지만 사실 조국당으로 가야 돼. 응? 왜 그 민주당이 있는지 모르겠어. 응? 조국이를 그래 좋아하는 인간이 조국당으로 입당하지 왜 아직 민주당에 붙어 있는지 모르겠더라고. 완전 족바잖아, 족바. 그래서 이게 이 최강욱이 뭐랬냐면은 아, 동지의 언어를 안 쓴다면서 투정을 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는 사람, 그 합당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지. 이 개소리 아닙니까, 개소리? 그 다음에 또 뭐라 했느냐? 또 뭐라 씨부렸느냐? 참 기도 안 찹니다. 그 합당 그 반대하는, 그 사람들, 조국당이 그 합당에 반대하는 그 정치인들, 민주당 지역구 정치인들, 지역구에 가갖고 선거가 있으면은 지가 그거 가갖고 뭐 출마를 하든지 어떻게 해갖고 낙선시키고 싶대. 그 조당과의 합당에 반대하는 정치인들 지역구에 가갖고 낙마 운동하고 싶대.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참 미친 개소리 아닙니까? 이 최강욱이 어떤 사람입니까? 응? 그 조국당의 그 조국당의 당 내부에서 했던 같은 그 당 안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성추행의 그 피해자들을 2차 가해한 사람이에요. 2차 가해. 최강욱이. 그래갖고 민주당에서 징계 먹었잖아요. 지금 징계 중이야, 최강욱이는. 응? 징계 처분이 떨어진 중이야. 징계 처분 중이야, 지금. 그때 당원권 정지 1년 받았죠. 그때도 뭐, 우리 그 깨어있는, 민주시민들은 출당시키라, 제명시키라. 이랬는데도 정청래가 봐준 거지. 정청래하고 또 친하잖아, 이게. 같은 저거 패거리잖아. 정청래가 대표니까, 하는 비난을 하니까 당원들이 쫓아내라고, 탈당시키라고, 중직이 때려나니까, 교작, 당원권 정지 1년만 때렸어. 사실상 봐준 거지. 그 어쨌든 그래 징계 중이야. 당원권 정지 이것도 징계 처분을 받았어. 어쨌든 문제가 있다고 약한 거지만은 그런데도 요즘 막 뻔질나게 또 나오더라고. 한동안은 좀 안 믿으면은 이 사고 터졌을 때 성비 그 가해해갖고 막 비난하고 들어올 때 한동안 또 숨어 있더만은 또 시간이 지나니까 시기 나가갖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내리에서 이제 망각했겠지 싶어갖고 이제 또 줄기차게 방송에 유튜브에 나오더라고. 참 자숙을 해야 될 인간이 이 인간도 탈당 제명시켜야 돼. 아무 따위 쓸모없는 인간이 민주당이. 조국당으로 보내버려야 돼. 조국당으로 가야 돼. 그러고 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은 그 털보 김어준 관련 뉴스입니다. 김어준이가 얼마 전에 어저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엠바고 그 대통령이 그 엠바고를 위반했잖아요. 응? 그 대통령의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다음 순방 국가를 시부리고 방송에 발설하고 엠바고 위반한 거지. 응? 청와대에서는 엠바고를 걸어놨는데 지맘대로 발설한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의 안전을 위하는 겁니다. 위배하는 겁니다. 위해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 경호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거라고. 결국
오늘 뭐 잠시 뉴스 나오던데 사과했더라고. 응? 아, 이거 잘못했다고. 지도 이제 가보니까 큰일 났거든. 응? 막 비난이 쏟아지니까. 응? 중대한 실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지도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한 거야, 이거. 응? 사과는 많은데. 응? 이미 사고는 치는데. 응? 그러고 뭐 통합 전대, 뭐 정무수석, 뭐 전달 오류가 있었다. 이것도 사과했다. 에이, 이제 뭐 궁지에 몰리니까 사과하는 겁니까? 응? 에이, 인간도 참. 민주주의의 뭐 대표 스피커라며. 민주주의 대표 스피커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엠바고를 위반합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하는 그런 엠바고를 위반하고, 이런 인간이 무슨 민주 진영의 대표 스피커입니까? 고장난 불량 스피커지. 그러고 또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그 전환길 또 이 인간이 또 기 들어왔어요. 한국에. 미국에서 처 있다가 얼마 전에 한국에 귀국했어요. 뭐 돈이 떨어지는가 기 들어왔더라고, 미국에서. 이 사람이 이제 이재명 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고발이 된 상태였죠. 미국에서 있을 때 막 가짜뉴스 퍼뜨렸잖아. 예? 아무 근거도 없는 가짜뉴스 만들어갖고 이재명 대통령을 음해하고, 또 그 김현지 있잖아, 김현지. 예? 그 대통령실에 있는 그 김현지 보좌관 있잖아요. 그거하고 또 이재명하고 엮어갖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짜뉴스를 남발하고 이절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찍 기 들어왔어, 한국에. 그래서 오늘 뭐 경찰 조사를 받은 모양인데, 그것도 또 변명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기자 들어가기 전에, 조사 받기 전에 그 기자들 앞에서 뭐 농담 차원의 거다. 외신을 인용했을 뿐이다. 지금 죄 없다 이거야. 응? 시그 씨부려 놓고 가짜뉴스 남발해 놓고 이제 와서 농담 차원 했어요. 외신을 인용했을 뿐입니다. 이제라고 했어. 이 인간도 인간 쓰레기입니다. 옳은 인간 아니고, 또 지난해 또 이재명 대통령 보면 재판 받아 이제라고. 아이고, 인간아. 이재명 대통령이 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새끼야. 인간아. 뭐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임마.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왜 재판을 받아? 엉터리 그 조작돼서 만드는 그 재판을 왜 받아야 돼, 인간아. 대통령이 왜, 임마. 에? 대통령은 5년 동안 임기 중에는 법적으로 소출을 받지 않는 헌법상에 보장되는 권리가 있어, 인간아. 법도 모르는 인간이. 이 쓰레기예요, 쓰레기. 이거 전환길 이거. 완전 4대 매국노예요. 응? 미국, 일본은 똥 묻은 반짝까지 빨아들일 인간들 아닙니까, 인간들? 응? 이런 인간이 참. 그런데 이 보니까 또 영웅이야. 저 미친 그 또라이 같은 거구 쪽에서는 영웅이야, 이 인간이. 이 인간도 중형으로 처벌해야 됩니다. 제대로 수사해갖고 중형으로 다스려야 돼요. 그러고 또 어떤 운전소가 있었냐면은, 오늘 국방부에서 12.3 내란, 윤석열의 12.3 내란 당시에 계엄부 사령관을 한 정진팔, 중장, 별 3개, 3스타인데, 이 사람들 파면, 징계처벌들 파면, 이거 내란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계엄부 사령관이니까, 그 당시에 박한수가 계엄 사령관이었고, 그 박한수 계엄 사령관 밑에서 내란의 어떤, 동조한 어떤 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란에 동조한, 그러니까 파면 징계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또 이성호라고, 이 사람도 이제 중장이에요. 별 3개인데, 이 사람도 전 합참 작전 본부장인데, 이 사람도 파면. 이 사람은 이제 이성호라는 사람은 그 평양 이북에 북한에
그 무인기를, 응? 무인기를 이제 올려보냈잖아요, 평양에. 윤석열 때. 그것도 연관된 사람, 그런 의심도 받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정치 군인들, 그 내란에 가담한 그 간부급, 장성급 군인들은 이런 식으로 처벌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처벌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군인들이 내란이나 쿠데타 같은 걸 못하는 겁니다. 그러고 어저께 중요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어제 그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됐는데, 중요한 겁니다. 사법부에 관한 겁니다. 그 대법관을 정언하는 법이 통과되었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의원 뭐 퇴장해버리고, 그러고 이제 재판 소원법이라고 그 두 가지가 통과됐어요. 국힘은 뭐 극렬히 반대하는 법이죠. 사법부, 조희대 사법부도 반대하는 거고. 그러나 이거는 잘하는 겁니다. 뒤늦었지만은 벌써 이걸 처리했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뒤늦었지만 그래도 처리해서 다행이에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벌써부터 이랬어야 돼요. 그 썩을 대로 썩은 현재 사법부는 이런 식으로 개혁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면 이것들이 저거 마음대로예요. 지금도 그 내란에 관련된 그 판결 나오잖아요. 하는 거 보면은 뭐 완전 개판이잖아 지금. 응? 다 무죄 줘버리고, 공소 기각 씌워버리고 이질하고 있잖아 판사들이. 압박을 해야 됩니다. 사법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보니까 그 대법관 정원이 현재는 현재의 대법관이 14명인데 대법원에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실현되면은 법이 이제 바뀌면은 현재 14명에서 대법관이 26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더 정원되는 거죠. 10명이. 이래 되면은 국민한테 좋은 거죠. 대법관 정원을 불려야 됩니다. 국민한테 그 이익이 돌아가는 겁니다. 대법관 정원이 올라가면은 국민한테 좋은 겁니다, 이거. 그만큼 재판도 빨라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대법관들이 저끼리 장난 못 치게 하는 영향도 있죠. 정원을 해버리면은 저끼리 친한 저끼리 이래 작당해갖고 이상한 판결을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어떤 그 재판 소원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긍정 반대하고 있죠. 국힘이나 현재의 조희대 사법부는 이건 사실상 사심제다 이러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30년인데 이게 이제 통과되면은 사심제다. 이거는 뭐 헌법 위반이다 이질하면서 긍정 반대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통과되었어요. 법사를 통과됐으니까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되는 겁니다. 사실상 통과된 거랑 마찬가지죠. 그런데 2월 중으로 2월달 안으로 이제 그 본회의 통과를 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뒤늦었지만 그러니까 뭐 오늘도 뭐 조희대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거는 뭐 사실상 40년대 뭐 국민 불편을 초래합니다. 이제를 하더래요. 그래서 반대합니다. 미친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조희대가 반대하는 거는 반대한 걸 통과시킨 건 잘한 거예요. 이것도 가만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효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연일 국회의 그 입법 속도가 늦다, 문제 있다, 좀 빨리 처리해달라 계속 주문했잖아요. 그게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래 닥단하니까 민주당 이제 법사위원들도 이제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는 겁니다. 정청래한테 맡겨 놨으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이번에 계속 대통령께서 나서갖고 입법 속도를 주문하고 그랬기 때문에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 대통령이 안 나서고 대통령이 이런 주문이 없었으면 하세월이 하세월. 정청래한테 맡겨 놨으면 하세월입니다. 늦었지만 그런 대로 그래도 지금이야 통과된 게 다행입니다. 반드시 이율 중으로 본회의 처리해야 되고 타협하면 안 돼요.
이렇게 강력하게 사법부 어떤 개혁을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판사 새끼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뭔가 민주당 정권이라는 것을 민주당 어떤 이재명 정부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아,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 호락호락하지 않네. 응? 이런 걸 보여줘야 된다고. 그리고 아직까지 통과 안 된 법 왜곡죄가 있어요. 법 왜곡죄라고. 이것도 빨리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법입니다. 이것도 사법부를 개혁할 수 있는 검찰, 법원을 개혁할 수 있는 그런 법이에요. 빨리 통과시켜야 돼요. 이게 대충 어떤 거냐면 법 왜곡죄가 어떤 검사나 판사의 어떤 잘못된 법 해석으로 해갖고, 어떤 국민들한테 피해를 재판에 어떤 잘못한 판결을 내렸을 때, 잘못된 수사를 했을 때, 이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어떤 뉴스 있었느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1심 선고가 났어요. 특검에서 기소됐잖아요. 내란 특검에서 기소돼갖고 오늘 1심 선고 떨어졌는데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로 종사 혐의로 7년 1심에 7년이 떨어졌어요. 1심 판사가 7년을 때렸고, 그리고 어떤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는 무죄가 났고. 그런데 이 이상민은 인간의 어떤 범죄 행위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한 거죠. 고작 7년이 뭡니까? 이 사람이 어떤 범죄 행위를 했습니까? 응? 그 행안부 장관 있을 때 윤석열이 내란 때 언론사에 지시해갖고 단수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잖아요. 언론사에 보도 통제하기 위해 보도를 제대로 어떤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서 언론사에 단수 지시를 내린 거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처벌받는 거예요. 그런데 뭐 판사는 보니까 뭐 이게 뭐 지시는 했지만은 뭐 실행이 되지 않았다 이래갖고 아까 뭡니까? 직권 남용 권리 행사는 무죄로 때렸어요.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것도 엉터리 판사지. 바로 즉시 특검에서 항소해야 됩니다. 7년이 뭡니까? 7년. 뭐 장난칩니까?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야, 이 사람도. 내란의 주범이라니까? 이상민이. 그런데 고작 7년입니까? 반드시 특검 항소해야 되고. 그리고 이 이상민 인간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 이태원 참사 일어났을 때 서울의 그 이태원 참사에서 젊은 청년들 얼마나 죽었어요. 죄 없는 청년들이. 응? 그 당시에 행정안전부 장관, 주무장관이야, 책임장관이야. 그런데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잖아요. 버티고 문을 놔주지 않고 나는 책임 없다. 그 젊은 애들한테 그 놀러와갖고 뭐 죽었는데 이런 식으로. 응? 죄 없는 젊은이들 죽였잖아요. 제대로 어떤 그 당시에 경찰들만 몇 명만 더 배치시켰어도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났어요. 완전 방치시켜놓고 젊은이들 젊은 세대 같은 젊은 애들 죽여놓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인간입니다, 이상민이. 반드시 이게 특검에서 상소해갖고 중형으로 다뤄야 됩니다. 진짜 나쁜 인간이에요. 인간 아니에요, 이것도. 이것도 내가 그 윤석열하고 다 동기잖아. 에? 그 서울의 중앙고등학교 중앙판과 고등학교 동문들이잖아, 윤석열이하고. 이놈의 새끼들. 반드시 중형에 쳐야 돼요. 그러고 오늘 그 청와대 관련 뉴스인데, 이거는 그 이재명 대통령과 그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그 오늘 2월 23일 날 정상회담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룰라 대통령이 국빈 방문, 우리나라 국빈 방문하고 22일부터 방문해가고 24일까지 정상회담은 23일 날 대통령하고 우리 대통령하고 룰라가 정상회담을 하고, 이게 브라질 국가원수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거는 국빈 방문하는 21년 만이랍니다.
21년 만에 브라질 원수가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게 21년 만에 이루어진 국빈 방문이고, 룰라 대통령도 참 유명한 대통령 아닙니까? 또 훌륭한 대통령이고, 그러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성장 과정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역정이라는 게 굉장히 공통점이 많아요. 이재명하고 룰라가 한번 만났죠. 만약 이번에 정상회의 초면은 아니죠. 아마 두 번째 겁니다. APEC은 안 왔을 겁니다. APEC 안 하고 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바로 그때 G7인가 캐나다에서 열린 취임하고 일주일 만에 그 정상 그 뭡니까 그 외교 했잖아요. 대통령 일주일 만에 취임하고 일주일 만에 캐나다에 방문하셨잖아요. 대통령이 그때 아마 서로 악수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초면은 아니죠. 오늘 이번에만 아마 두 번째일 겁니다. 아마 둘이 어떤 케미가 맞을 겁니다. 그때도 두 분이 케미가 맞더라고. 좀 기대가 되고, 브라질이라는 나라도 엄청 대국입니다. 땅도 크고 인구도 많고 그냥 허접한 나라가 아닙니다. 브라질도. 그러니까 룰라라는 대통령이 보통의 어떤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어떤 인물입니다. 인물. 이재명 대통령하고 통하는 면이 있어요.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뉴스가 오늘 예정된 대통령과의 어떤 여야 대표와의 그 회동이 무산됐다고 그런 속보가 뜨더라고. 오늘 오찬 회동 하기로 했는데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오찬 회동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국힘 대표 장동혁이가 1시간 전에 갑작스럽게 불참하겠다는 통보를 했대요. 그래갖고 무산됐답니다. 취소됐어요. 왜 불참하느냐?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어제 법사위에서였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그 재판소원법, 대법관 정원법 이게 반발을 그것 때문에 도저히 참석을 그런 상황이 못 된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답니다. 1시간 앞두고 불참 결정을 통보했답니다. 그러고 어저께도 그 인간들이 그 국힘에서도 법사위 국힘 법사위 소속들이 어떻게 반발했냐면은 그 헌법 재판소원법을 이거는 이재명을 무죄 주기 위한 그런 법안이라 하면서 그래 항의했어요. 그러니까 지도 이제 항의 차원에서 도저히 이런 분위기 속에는 못한다 하면서 이지랄을 하면서 보이콧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과연 이 회동이 장동혁이가 참가할지 의문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그 홍익표 정무수석이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 참 유감이다. 이 정무수석 소관이잖아요, 이거는. 홍익표 정무수석이 유감이다. 그러나 언제든지 소통의 장은 열리 있다. 그런 식으로 참 유감이 나면서 유감 표명. 그러고 대통령이 어떤 어젯밤의 법사위의 어떤 법안 통과하고는 어떤 전혀 무관한데 그걸 핑계로 이렇게 참 보이콧하는 게 유감이다. 이런 식으로 또 논평을 했더라고요. 그럼 간단히 이제 오늘 그 주요 뉴스를 한번 살펴봤고, 오늘의 그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 우리 대통령을 이재명을 지켜내야 한다. 그 주제인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민주 동지들, 우리 찐명 동지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내야 한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 동지들, 찐명 동지들 그렇게 다 생각하실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우리 찐명 동지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고 지켜내야 된다. 라는데 공감하시고 동조하실 겁니다. 물론 현직 지금 대통령이시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현직에 계실 때도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야 되고 퇴임했어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후에라도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야 합니다. 지켜내야 합니다. 다시는 그 과거의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쓰라린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비극적인 그 사건 때문에 얼마나 우리 상처를 받았습니까? 분노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제는 그러니까 그 우리 민주당 소속의 그 김명주 의원 이번에 그 지선에 경기도 지사에 나가려고 하는 김명주 의원이 어저께 또 이재명 대통령의 그 재판에 대한 공소 기각, 공소 취소, 공소 기각 서명 1,000만인 운동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오늘도 보니까 이제 이건태 의원이 주도해갖고 오늘은 총 87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갖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 재판에 관한 공소 취소 모임이 결성되었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건태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재판 취소, 공소 취소, 공소 기각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과거의 그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의 그 부당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할 것이다. 그런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동시에 국정조사도 추진한다. 잘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공소 취소 모임인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모임, 그 약칭, 공치모, 공소 취소 모임, 그 약칭으로는 공치모를 결성했다. 공치모, 공소 취소 모임, 약칭은 공치모를 결성했다. 그걸 이제 발표를 했고, 그래 이제 그 총 87명의 민주당 의원이 이제 참석했습니다. 그 명단에 올라갔어요. 명단을 올렸습니다. 이 모임에. 대체로 이제 그 다는 말씀드릴 수 없고 87명이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보니까 조정식 의원, 박찬대 의원, 또 박홍근 의원 등 총 87명의 의원들이 명단을 올렸습니다. 이 모임에. 그러고 잠시 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재판이 중지됐잖아요. 그런데 한번 그걸 살펴보면은 중지된 재판이 어떤 거냐? 총 5개입니다. 5개. 총 5개 형사재판이 5개가 지금 중지되어 있는데, 그 5개가 어떤 거냐? 대충 보면은 맨 처음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위정교사, 세 번째가 대장동, 위례, 성남 FC 의혹, 또 네 번째가 그 쌍방울, 그 김성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그리고 5번째가 경기도 법카 법인카드 유용 의혹, 총 5개의 형사재판이 지금 현재 중지되어 있죠. 완전히 취소된 게 아니고 중지만 된 거죠. 일시 정지된 거죠. 대통령이 임기 동안에는 그 대통령의 어떤 형사소추권, 불소추 특권을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헌법 제84조에 보장되어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을 적용해갖고 현재로서는 정지된 상태입니다. 재판이 속행 안 되는 거죠.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취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게 퇴임하고 나면 받아야 되는 겁니다. 또 다시 이 상태가 계속 이 상태 계속 그냥 아무런 조치가 없이 간다면은 대통령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는 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소 취소, 공소 기각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해야 된다는. 그런데 이 5개 형사재판이 누구나 우리는 잘 알잖아요. 이 모든 이 5개 형사재판이 형사 그 기소가, 검찰의 기소가 윤석열의 그 정치검찰 특수부, 검찰의 부당한 조작과 증거, 부당한 또 회유, 정인 회유, 이래갖고 엉터리 조작 수사에 의한 기소 아닙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 당시에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정적인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보복하기 위해서 기소한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게 사실이잖아요.
어떤 죄도 없잖아요. 그래 탈탈 털었는데도, 응? 이재명에 대한 그 압수수색이 뭐 300건, 400건이 넘었잖아요. 압수수색만 해도. 완전히 뭐 탈탈탈탈 다 털었잖아요. 이 개놈의 새끼들이 검찰에서. 그러니까 어떤 죄가 나온 게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한 푼, 1원짜리 한 푼 받아 먹은, 뇌물을 받아 먹은 것도 없고,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도. 그러니까 완전한 결백을 정리한 것다, 그게. 완전히 이재명은 완전히 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조작해갖고 정인들을 회유시키고 압박해갖고 이재명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게 검찰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볼 때도 사실상 정당하고 공정한 법원이 존재했더라면은 재판부가 살아있었더라면은 우리나라의 그 사법부가 살아있었다면은 1심에서 전부 판사 재량으로 공소 기각시켜야 되는 거죠. 판사의 재량이 있어요. 판사도 권한이 있어요. 공소 어떤 기각, 검찰의 어떤 공소를 보고 이거는 부당하다. 어떤 잘못된 어떤 법률 적용했다든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발견하면은 판사도 이 검사의 기소를 기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니까. 어떤 판사 새끼도 그래 한 적이 없어요. 제대로 된 판사가 했다면 이래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런 주장을 안 해도 정당한 판사들이 깨어있는 최소한의 어떤 양심을 갖고 있는 판사들이 재판을 했다면 1심부터 이런 공소 기각을 때려야 됐어요. 벌써부터. 그런데 같이 한 통속이 되어갖고 검사와 판사 새끼들이 한 통속이 되어갖고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 김건희 특검에 기소된 것도 보니까 공소기각 때리기 나오더라고, 지금. 특검에서 민유기 특검이 제기한 그 김건희 관련 그 피의자들을 1심인데 판사 새끼들이 보니까 전부 거의 공소기각 때리더라고. 그러니까 저거 패거리는 그런 식으로 때린 거야. 저거 패라고 생각하는 인간들한테는 그래 혜택을 주는 거요. 나쁜 인간들이죠. 검사 새끼나 판사 새끼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다 썩었어요. 같은 통속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검찰이든 법원이든 제대로 된 검찰, 법원이 있었다면 당연히 이거는 공소 취소, 공소 기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하니까 나서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되는 거죠. 외부의 압력을 줘갖고 국회의원들이 들고 올라갖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걸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 새끼들 하는 거 보면은 거구 쪽은 요거 갖고 이제 이재명의 그 재판 갖고 딴지를 걸잖아 계속. 그리고 민주진영 내에서도 이거 갖고도 이거 이재명의 약점이다 이래 잡고 딴지를 걸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민주진영 안에도. 법 앞에 평등인데 왜 재판을 안 받느냐, 뭐 대통령이라도 재판 받아야지 이러면서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저께 그 법사위 그 재판소법 통과도 국힘 쪽에서는 이거는 뭐 이재명의 범죄자 대통령 뭐 이재명을 봐주기 위한 그런 재판소법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전혀 맞지도 않는 정치 선동질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저께 그 통과된 법사위에서 통과된 재판소법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전혀 관계 없는 겁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아까도 그 정무수석도 그 이야기를 했고 어저께 법사위 위원, 그 국민의당 국회의원들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다. 재판소법은. 이 재판소법은 위헌상, 그러니까 재판을 받고 나서, 법원의 재판을 하고 나서, 법원의 어떤 법 적용이나 이런 게 판결이 국민기본권, 헌법에 보장하는 국민기본권에 위배됐다. 위헌 요소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게 헌법, 재판소원법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다 하고 있대. 독일이나 이런 데 다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게 뭐 특별한 법도 아니고, 다른 선진국에서 이걸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저께도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이거는 전혀 무관하다.
그런데도 이제 국힘 쪽에서는 또 억지 주장을 정치 공세하는 거죠. 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오늘 그 오찬 해동도 요 핑계 대갖고 장도익한테 부참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참하겠다고 한 겁니다. 쫄따무 같은 인간. 에휴. 아니, 불만이 있으면 뭐 대통령 만나서 가면 불만을 제기하지. 이 문제도 제기하면 되잖아. 어? 에휴, 하는 꼬라지 보면은. 그러니까 그 이재명 국힘 쪽에서는 이 뭐 법 앞에 평등 뭐 그런 오직 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재판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대한 어떤 진실을 외면하고 정치 선동만 하고 있는 겁니다. 억지 이것도 일종의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관계 없는 건데 헌법 그 재판 소원이 또 이재명 대통령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뭐든지 국힘 이쪽 아들 이재명 대통령 끌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힘의 인간들이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은 그들이 그 윤석열 그들이 정권 아닙니까? 그들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한 그 무고한 야당 어떤 대표 지도자를 정치적으로 생매장하기 위해서 하는 검찰의 공작적인 부당한 수사 기소에 대해서 반성해야죠. 참여해야지. 사과해야지. 그런데 그 진실을 외면하고 그 이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재판 안 받는다. 범죄자다. 이재명이 무슨 범죄자입니까? 어떤 지금은 뭐 헌법에서 보장한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해야지. 왜 범죄자 이재명이 인간들아. 이재명이 범죄자야? 이재명은 아무 죄 없어. 억지로 만들려고 하잖아. 범죄자로 너희들이 이놈의 인간들아. 이 사기꾼들아. 억지로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잖아. 너가. 진짜 범죄자들은 너희들이야. 국힘 무리 너희들이 진짜 범죄자야. 그래서 진짜 이제 좀 진짜 늦은 감이 있죠. 벌써부터 이거 정권 교체에 바로 이런 공소 취소 공소 기각의 어떤 움직임을 민주당 국회의원이 나서서 이거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한다니까 좀 늦은 감이 있어도 이제라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늦었지만 반드시 해내야 돼요. 지금이라도 반드시 또 처리해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해내야 돼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건 청와대나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나서기는 뭐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이거는. 그런 명분도 있고 정당하잖아요. 이거는. 부당한 검찰이 조작 수사에 의한 기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무효화시켜야 되는 거죠. 대명분이 충분히 있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재판은 원천 무효고 조작 수사에 의해서 된 거니까 당연히 공소기각 취소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런 검찰이 윤석열 지하의 그 정치 검찰들이 정인들을 회유해갖고 조작했다는 증거를 조작하고 부당한 수사를 했다는 증거가 하나씩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오늘도 그 결성된 오늘 공치모 국회의원들이 그 공치모 모임에서도 말했듯이 검찰에 대한 어떤 검찰의 그 과거 정치 검찰들의 부당한 수사, 조작 수사에 대한 어떤 문제도 짚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도 한다 했고,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갖고, 이 썩을 대로 썩은 범죄자죠, 범죄자. 사실상 이 인간들이 범죄자예요. 이 검찰, 특수부 검찰들이, 정치 검사들이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범죄를 행위를 한 겁니다. 이 검찰이. 이 범죄자 검찰들을 반드시 국정조사해갖고 밝혀내갖고 이 조작 수사, 부당한 수사에 가담한 엉터리 정치 검사들은 반드시 단죄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검사 판사의 잘못된 법 적용을 단죄하기 위해서 그걸 그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 왜곡죄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됩니다. 법 왜곡죄도. 그리고 최근 그 민주당 내의 민주진영 내의 모반, 영모
정청래와 그 배후 세력들, 그 친문 적폐 세력들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등대에 칼을 꼽는 정청래를 앞세워갖고 이들도 겉으로는 이런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 말은 안 하지만 소위 이재명 대통령이 그 사법 리스크 5개 재판 이걸 겨냥하고 있다고 봅니다. 내심 이들도 친문 적폐 무리들, 의계 무리들, 문의계 무리들 이 친문 적폐 무리들도 이재명 대통령 그 5개 재판 가고 장난칠 가능성도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 갖고 민주당 내부의 적폐 무리들이 국힘뿐만이 그런 게 아니고 민주당 내부의 그 적폐 무리들 있잖아요. 친문 의계 무리들 그런 무리들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 갖고 장난칠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그런 위험한 세력들입니다. 사실상 이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그 재판이 그 5개 재판도 과거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제 그런 그 특수검찰 그 정치부 검사들이 그걸 했지만은 그 전에 사실상 시초는 윤석열 정권 이전부터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이게 장악된 겁니다. 문정권 하에서부터 그 친박계라든지 이낙연계라든지 친문 적폐 인간들이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상 형사적으로 사법적으로 죽이려고 우리 진영 내부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게 윤석열이가 맨 처음에 윤석열 정권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우리 정권 내부에서 친문 적폐 놈들, 이낙연 놈들, 이낙연계 놈들이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사법적으로 엉터리로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서 검찰에 고발하고 이전을 했어요. 그때부터. 반드시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의인 적폐물들도 장난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갖고. 대장동 사건도 잘 알잖아요. 대장동 사건도 시초는 그 단추를 제공한 놈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자로 몰고 한 놈들이 이낙연 측이잖아요. 그 경선 과정 때 그때 그 민주당 내 그 이재명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의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이낙연 측에서 그 정보를 제공하고 검찰에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고 한 거 아닙니까 대장동도?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진영 안이나 민주진영 바깥이나 아직도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는 사법적으로 죽이려는 세력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그 공작을 분사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재판의 공소기각, 공소 취소는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뒤늦었지만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나선 거는 그나마 잘한 거다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지금도 검찰이나 법원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검찰에서 법원이나 검찰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소 취소, 공소 기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재량이 있어요.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고 그런데 안 하고 있죠. 이것들이. 그러니까 외부의 압력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게 만들어야 돼요. 솔직히 이거는 이재명 정권에서 반드시 이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 현재의 검찰, 그리고 과거의 검찰에, 현재의 검찰이 과거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시정한다는 차원에서 검찰 스스로가 이재명 정부와 현재의 검찰이 스스로 이걸 공소 취소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잘못했다. 잘못된 우리가 수사를 했다. 인정하고 참여하는 차원에서 검찰도 이걸 해내야 돼요. 저 스스로. 그러고 오늘 보니까 87명은 참가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이 총 162명입니다. 나머지 그 참석 안 하신 분들도 반드시 다 동참해야 됩니다. 이 대통령의 어떤 재판 취소, 공소 기각 이런 모임에 나머지 동참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다 참여해야 돼요. 다 힘을 합쳐야 됩니다. 다시는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그 영웅, 우리의 그
영웅들을 적폐 정치검찰, 적폐 판사들한테 넘겨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웅, 우리의 대통령을, 우리 지지자들, 우리 친명, 찐명 동지들은 반드시 이재명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동참 안 하는 의원들에게 동참도 호소도 해야 되고, 그래야 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를 계속 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는 노무현 같은 그런 비극적 종말을 맡겨서는 안 되고, 진정한 영웅, 우리가 올리 세운 진정한 애국자, 우리 진정한 대통령들을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있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쓰레기 적폐 검찰, 적폐 판사들한테 우리의 영웅들을, 우리 대통령들을 넘겨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영원히 지켜내고 사수해야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서없이 또 말씀 많이 두서없이 또 뒷걸어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오늘 날씨는 많이 포근해졌네요. 그리고 설날이 며칠 안 남았네요. 다음 주 화요일이네. 오늘 목요일이니까 한 며칠 안 남았군요. 다음 주 화요일이 설날인데 17일이. 하여튼 좋은 명절이 다 전부 다 좋은 설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건강 또 유의하시고, 다음 방송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